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질환,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복부 대동맥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건강 기사나 전문가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 조용하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뿜어내는 피가 가장 먼저 지나는 큰 길, 바로 대동맥이잖아요. 이 대동맥이 배 부분에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바로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이게 왜 시한폭탄인지, 또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오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네, 그 복부 대동맥류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 배 안의 대동맥 지름이 한 2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지름이 3cm를 넘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 지름보다 1.5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준이더라고요. 아, 1.5배 이상이요? 근데 그냥 좀 늘어난 건데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시한폭탄 이 표현이 좀 무섭게 들리거든요.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파열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대동맥류가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 터지면 배 안에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정말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망률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80, 90%요? 와. 네,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니까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 자료에서 골든타임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증상도 없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니 정말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이네요.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이걸 조심해야 할까요? 고위험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중요해요. 첫째는 65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둘째는 남성입니다. 여성보다 발생 위험이 한 6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 이게 비흡연자보다 위험도가 7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흡연이 7배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가족 중에 이 복부 대동맥류 환자가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가족력이죠. 이것도 발병 가능성을 꽤 높이는 요인으로 봅니다. 한 12%에서 19% 정도요. 그 외에도 동맥경화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 있죠. 이런 혈관 관련 문제나 아니면 당뇨병, 복부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도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복부 비만도요? 네. 특히 한 자료 보니까 복부 비만 관리하는 게 당뇨병으로 가는 걸 막는 데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결국 이런 대사 문제가 다 혈관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위험 요인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미리 좀 알아챌 만한 신호 같은 건 정말 없을까요? 자꾸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 안타깝지만 그 별명이 정말 딱 맞습니다. 대부분은 파열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하다가 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거 찍잖아요. 그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거군요. 네, 아주 드물게는 배나 등, 허리 쪽에 좀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배에서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 심장 뛰는 것처럼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복부 박동감이라고 하죠. 배에서 박동이 느껴지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있다고 다 대동맥류는 아니에요. 좀 마르신 분들은 정상 대동맥 박동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배에 지방이 많으시면 이게 있어도 잘 안 만져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자가 진단하는 건 좀 어렵고 결국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검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다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좀 적고 또 방사선 노출 위험도 없으면서 대동맥 크기를 꽤 정확하게 잴 수 있거든요. 아, 초음파가 기본이군요. 네, 검사 시간도 10분, 20분 정도로 짧으니까요. 정기적으로 크기를 확인하거나 추적 관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면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죠. CT는 어떤가요?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CT 검사는 대동맥류의 모양이라든지 정확한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같은 걸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정확도도 높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용도 좀 들고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으니까요. 보통은 초음파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를 계획할 때 그때 정밀 검사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검사에서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다. 이러면 바로 치료해야 하나요? 아니면 좀 지켜보기도 하나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동맥 지름이 5cm 이상으로 커졌을 때 이때부터는 파열 위험이 좀 의미 있게 높아진다고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아, 5cm 기준이군요. 네, 물론 5cm가 안 되더라도 뭐 통증 같은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크기가 좀 빠르게 커지는 경우, 예를 들어 반년 만에 0.5cm 이상 확 커진다든지 이럴 때도 치료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파열을 막는 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인 개복 수술입니다. 말 그대로 배를 열고 그 늘어난 대동맥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인조혈관으로 바꿔주는 거죠. 아, 직접 교체하는 거군요. 네, 효과는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좀 크고 회복 기간도 길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즘 많이 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입니다. EVR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텐트요? 혈관에 넣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스텐트가 아니라 인조혈관이 덧대어진 특수한 스텐트예요. 이걸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쭉 넣어서 대동맥류가 있는 부위 안쪽에 딱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이 스텐트 그라프트 안으로만 흐르게 되니까 그 약해진 바깥쪽 대동맥벽으로는 압력이 안 가겠죠. 그렇게 파열을 막는 원리입니다. 아, 길을 새로 내주는 거네요, 안쪽으로. 그렇죠. 이 방법은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몸에 부담이 적어서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다른 병이 있는 분들께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시술하고 나서 스텐트 주변으로 피가 조금씩 셀 수가 있어요. 누출, 엔돌리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대동맥류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위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시술 후에도 평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수술이랑 시술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 대동맥류의 모양이나 위치 같은 걸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크기가 치료 기준보다 작다면요. 그럴 때는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변비 심한 것 같이 배에 힘이 확 들어가는 행동은 좀 피하면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로 크기가 커지는지 지켜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은 뱃속의 시한폭탄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게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신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 이게 정말 생명을 지키는 길이겠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남성분들, 그리고 담배 피우셨거나 지금 피우고 계신 분들,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었던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복부 대동맥류의 위험 요인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혈압, 당뇨, 비만, 이게 다른 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위험 요인이랑 상당히 겹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 복부 대동맥류 예방이라는 게 단순히 이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당신의 전반적인 혈관 건강 또 대사 건강을 지키는 노력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당장 당신의 혈관과 대사 건강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